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 위에 상품 가격이 형성됩니다. 주택 역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위에 가격이 형성되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수많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어떤 수요가 많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많다면 초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외에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 있겠죠. 뭐 정부의 어떤 취득이라든지 보유 또는 양도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이 있겠죠. 그런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라든지 한국 기준금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라든지 고령화, 그 다음에 생산 가능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매수자, 매도자의 어떤 심리라든지 아니면 각종 뉴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으로서 어떤 GTX 같은 철도의 어떤 통과 여부, 그 다음에 도로, 광역 교통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요건에 의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보는 상품의 어떤 주택 상품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 그것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택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주택 공급이 굉장히 이루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어떤 공사를 통해 주택 어떤 건설 기간을 이제 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어떤 보유 가치도 있겠지만 또 사용 수익 가치도 있습니다. 사용 수익 가치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임대인과 임수인이.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약자 보호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이 해가지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고, 두 번째 정부의 어떤 비대칭성을 개선해서 임차인이 여러 어떤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동산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제 중개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윤리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또 필요하고 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할 거고 또 임대 사업자는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어떤 너무 이제 초급 단계인데 임대 사업자가 가져야 할 어떤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법률 지식이라든지 세무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또 법률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보증 사고가 이제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너무나 큽니다. 2022년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시 사고 규모가 1조 한 1,000억, 1,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빌라왕 같이 이제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가 거의 4,382억 정도 됩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악성 임대인으로 해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이제 역시 5명 중에 2명 정도가 악성 임대인의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문제될 게 뭐냐면은 역전세와 깡통 전세인데 집도시에서 전세가 이후로 매매 거래된 아파트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2020년 4분기에는 39%나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졌고 매매 가격도 떨어졌는데 과거에 이제 전세 가격이 높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64%가 이제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비중이 거의 90%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악성 임대인 명단 오른 사람이 227명인데 보증금이 4,382억입니다. 1인당 거의 19억이 넘죠. 엄청난 금액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3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4,382억이었는데 이 사고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히 어떤 매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차인은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 전세 사기 유형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건축주가 이제 어떤 건축을 하고 주로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잘 안 팔리니까 어떤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로커가 이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를 굉장히 모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 뭐 가입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을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모집해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바로 이제 어떤 변제 능력 없는 바지 사장인 어떤 새로운 어떤 매수인에게 이제 건축주는 이제 해당 주택을 매도를 하고 빠지죠. 근데 이제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변제 능력인 바지 사장이 당연히 이제 그걸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HUG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반환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사고물 대위 변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이제 법안이 개정 움직임이 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가 이제 주택 가격은 이제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중이 전세가의 70% 제한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자본주의에서 약간 이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한국의 어떤 특수한 어떤 전세 제도에 의하면은 전세가를 70% 제한 요거를 이제 법률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선순위 담보권이 저기에는 표시가 되지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지만은 어떤 국세 체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담보권이나 이런 거는 이제 표시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이런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창에서요 선순위 담보권을 이제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 중개 병리 시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제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집주인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세금이 얼마나 체납되는지 아니면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있겠지만은 이제 임차인의 어떤 전 재산이 관련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어떤 보증 한도를 이제 더 이제 증액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는 이제 상계를 허용하는데 공매에서는 현재 상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공매를 했을 때 세입자가 이제 그 주택을 낙찰을 받는 경우에 상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그때 주택이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주택을 이제 전세 계약이 상당히 고가에 이루어졌는데 그거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전세 어떤 사기라든지 아니면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작년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아까 90%가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차 수요가 많고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신축이다 보니까 또 어떤 각종 이제 이자 지급이라든지 2년 동안의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세 이제 보증 어떤 가입을 또 유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빌라 쪽에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주택가가 전세가가 굉장히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이제 경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역시 서울의 어떤 입주 물량과 아울러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 이제 주택의 이제 그 수요도 이제 그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공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금년 초에 이제 어떤 주택의 어떤 안전진단을 굉장히 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떤 그 주택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그 건물 상태 같은 거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그 비중을 가중치를 낮추고 대신 이제 어떤 주거 환경 비율을 높여서 이제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안전 진단을 마친 어떤 그 단지가 30개 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많죠. 30개 단지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시내에 지금 현재 그 진행하는 데가 이제 100군데가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착공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구축 아파트가 이제 멸실도 되겠죠. 멸실도 되고 또 신축도 되고 상당히 이제 안전진단이 완화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급 사이드를 보면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가 물량 자체는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보이는 지역이 이제 그 저쪽에 이제 그 강남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쪽도 어떤 전세라든지 가격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제 그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상계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라든지 한양 1차 그 다음에 풍락 미성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계 장미 아파트 상계 미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재건축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것 같고 또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감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4,3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이제 서울의 이제 아파트의 이제 입주 평균이 28,000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많지는 않죠. 비슷한데,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2017년에서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입주 평균이 36,800가구였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많이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 공급된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제 공급 사이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제 1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은 9%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공급 택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270만 호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50만 호, 인천 경기가 108만 호 이렇게 해가지고 27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제 공급되는데 270만 호면은 굉장히 이제 적지 않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인구 사이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세대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약 0.9%, 0.99% 정도 증가했는데 그 23만 세대가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인 세대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인 세대도 증가했고 현재 우리나라 작년에 1인 세대가 41%, 2인 세대가 24%, 3인 세대가 16.9%, 4인 세대가 17.8% 해가지고 절대가 이제 1인 세대가
게 굉장히 많다. 그만큼 이제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인 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주택 수요의 어떤 증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그 연령별로 보면 0에서 9세가 6.87%, 10대가 9.14%, 20대가 12.48%, 30대가 12.86%, 40대가 15.69%, 50대가 16.74%, 60대가 14.39%, 70대가 11.82%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0에서 9세하고 10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중이 낮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10년, 20년 이때 이제 되면은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는 새로운 또 수요층인데, 그만큼 이제 수요층이 얕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이제 50대, 60대, 70대가 이제 고령화가 되겠죠. 고령 인구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 어떤 향후에 미래는 상당히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연령별 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은 40대는 이제 하락하고 있고, 50대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60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0대 이하라든지 10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사망률은 높아지고 있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약 20만 명의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주택은 이제 그 가격을 형성하는데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규제의 어떤 완화와 그 다음에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가 강화됐죠. 그렇지만 또 주택 가격이 올랐죠.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제 어떤 세제라든지 각종 이제 안전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양도세라는 취득세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보유세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완화를 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규제 강화, 완화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올림픽 때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과 막상 이제 올랐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물량 증가로 이제 90년대 2년도부터 이렇게 주택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 조정을 했고, IMF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주택이 그 어떤 조정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주택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주택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주택이 많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주택 부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주택 가격은 계속 장기적으로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국민 소득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소득과 이제 그 주택 시가총액을 보면은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3.2 정도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2.5 이하 정도 됐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주택이 이제 그 바닥이었는데, 3.2 정도 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비싼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에 올해 성장률이 1% 정도 되든지 아니면 노멀하에서는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어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한 6, 7년 정도는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주택이 또 어떤 상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의 어떤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땅이 좁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제 그 주택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투자 상품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 공급과 수요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노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정도가 이제 그 실거주를 하고 80%는 이제 외지인이 갑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주택의 어떤 매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 비용 같은 거또 굉장히 또 중요하죠. 또 정부의 어떤 각종 정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GTX라든지 여러 가지 거, 그 다음에 어떤 심리가 상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일한 어떤 전세 제도가 현재 이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 깡통 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임차인이라든지 무주택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